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각종 규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면제 특례 제도입니다. 자, 규제는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고요. 또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뭐 항상 그렇죠. 규제가 필요한 곳에는 우리는 항상 규제가 왜 없지? 좀 설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침도 없네? 이렇게 따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런 규제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는 오래된 규제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조정 좀 필요하지 않나? 누가 해야 돼? 이런 문제를 갖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 규제는 결국 또 비용의 문제로 치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규제 샌드박스 모래놀이터 제도에 대해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안성원 변호사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규제 샌드박스, 모래놀이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규제 놀이터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들었는데. 예.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규제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그냥 규제 몸살에 막 시달리고 있던데. 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전 변호사다 보니까 규제를 느낍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사업이나 공적인 업무를 하게 되면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고 저것도 또 조심스럽고 이런 표현 쓰면 또 제재당하고 이런 걸 체감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시작해 주시죠. 예. 규제가 규제되는 영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규제가 오히려 창의성을 촉발하기도 하는데요. 아, 진짜요? 오히려 규제 행정 안에서 전문 변호사라서 그 독창적으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발언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규제라는 게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규제가 잘만 만들어지면 이 공익을 지키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이제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아예 규제되는 영역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면 규제가 완전히 족쇄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는 규제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면 오히려 창의적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이긴 한데 또 설득력은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희망이 부푼 마음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사무실 마련도 해야 되고 교통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봐야 되고 돈을 어떻게 벌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라면 뭐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요? 네. 공무원 전화해서 사업을 상의하라고요? 예.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갑자기 그런 불안감이 좀 엄습하는데. 예. 그래도 뭐 각종 사업 지원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오히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꼭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찾아서 지원기관이든 아니면 그 관련된 규제기관이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공직에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찾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소관 업무가 너무 세분화 있어가지고요. 여러 번 핑퐁을 합니다. 그건 제 담당 업무 아니라 저기 전화해 보시죠. 저기 전화해 보시죠. 이거 한 3-4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담당 공무원을 적정한 공무원을 찾아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직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가지고 아니면 규정이 없어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걸까요?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해도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청신호가 들어온 거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들 열심히 찾아갖고서 통화 며칠 동안 해갖고서는 막 이렇게 머리 쥐어짜갖고 통화를 했는데 글쎄 관련 규정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추진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그렇게 추진했다가
이제 몸매를 맞는 첫 번째 진짜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했던 여러 사업체들의 히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규정에 맞춰서 하나둘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하면 되니까요. 뭐 예. 공장 설립도 하고 하면 되니까. 차라리 근데 규제가 없을 경우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규정이 어쨌든 이제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죠. 없으면 이제 그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있어서 준비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제 공무원이 대답을 못하는 그런 해석 규정도 이제 규정 해석도 있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 답답증이 이제 생기고 이렇게 하루하루 일이 지연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참 이 이게 행정적인 지연이 너무 답답하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말씀하신 걸 들으면 규제가 촘촘하게 있는 영역이 네. 의외로 사업하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런데 규제가 없다라고 답을 하고 글쎄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자유로운 영역일 수도 있지만 예. 의외로 숨겨져 있는 복병이 있어서 예. 사업을 진행하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나 두 가지 다 사실은 힘들고 짜증나는 건 매일반일 것 같은데 예. 그럴 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됩니까? 예. 일단은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도입을 되는데 네.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사실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배경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규제를 많이 만드는데 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예. 찬성했기 때문에 예. 많이 만들어진 거다. 예, 그리고 이런 말씀이신 없는 거죠? 영역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라는. 촘촘하게 예. 규제를 만드는 국민을 보호해줘야 왜 되지 그렇습니까? 않냐. 예, 국민을 이 산업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기득권의 보호 논리도 있고 국민의 건강 안전에 대한 보호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것들이 막 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왜 관할하는 뭐가 없죠? 이런 질문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건데요. 네네. 이게 우리가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제 플랜에 따라서 아주 많은 성장, 멋진 성장을 이뤄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은 것 같고. 네. 자, 이제 그런데 막상 또 만들 때 신나게 만들고 나지만 재건축 재개발도 하듯이 네. 규제라는 것들도 하나하나 따져다 보다 보면 뭐 옛날에 지어서 이거 도대체 쓸 수가 없다. 네.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을 거 아닙니까? 많죠. 예. 바로 이렇게 규제의 난맥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규제 관람하고 쓰다. 규제로 이제 완전히 고립돼서 발전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스스로 하는데. 고립시켰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고자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예,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개별법령들을 개정 안 해도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은 이제 시범 사업이나 임시허가나 이런 걸로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겠다.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그 노래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자유롭게 막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례를 재밌는 거 하나 지금 갖고 와봤는데요. 반려동물 겸상 허용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뭐 요즘에 강아지들이나 뭐 고양이 이렇게 고양이는 사실 외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많이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많이들 잘 모르시는데 가능한 건 줄 아는데 이게 사실 불법이었던 거죠. 식품위생법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동물은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반려동물 시설은 있더라도 외부나 별도로 분리된 장소에 이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현재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외식업소 중 반려동물 이렇게 취식 허용하고 있는 데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소지가 문제가 됐는데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이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반려동물이 거의 자녀와도 같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 승인이 됐고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 그러니까 나는 반려동물 있는 음식점에 가기가 싫어 하는 선택권의 보장. 그리고 물림 사고나 전염병의 방지. 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들을 달아놓고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임시허가를 한 상황입니다. 시범 사업인 것 같은데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무관심했던 이제 비현실적인 규제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게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엔 현실이었던 것이 지금 비현실적이 됐으니까요. 이게 규제가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제 앞서 나간
사례가 될 건데 앞서 나갔다고 하기엔 좀 늦긴 늦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지금 볼 때 재밌는 사례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